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어제는 3월 1일, 3일절로 인해서 휴일에 들어갔었는데요. 하지만 해외 선물 시장 쉬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자, 어제장에는 파월 의장의 상원의회 증언과 주요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발언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던 시장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 시장 매매하실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선물 시장 궁금하실 분들에 대해서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채팅방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시면 또 마스터님이 실시간 소통도 함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 그리고 어제장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틀 합해서 또 김경윤 PD 여러분들에게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뉴욕 증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 무역전쟁 스타트 발언으로 인해서 더욱더 좀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개장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또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 정책 어떤 내용 포함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장에 지수도 상당 부분 빠진 상황이었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흐름 이어갔습니다. 유럽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도 이런 하락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국내 시장 안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자, 오늘 금요일장 개장 이후 어떤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희 신세계 통해서 꼼꼼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경윤 PD 인사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장 참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어떤 마스터가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의 해외 선물계 아이돌이라고 소개를 부탁하셨습니다. 혜영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계 아이돌 혜왕입니다. 네. 제가 좀 강조를 했어요. 이제 다크호스는 좀 지겹다. 아이돌로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는데, 자, 저는 이제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갖고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해외 선물을 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접근해야 되는지 좀 더 부연적인 설명을 통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시황과 좋은 얘기로 오늘 하루
2시간 동안 재밌게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돌답게 정말 힘찬 에너지가 시청자분들에게도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또 시장이 변한 국면인 만큼 또 이렇게 다코스에서 아이돌로 변한 혜영 마스터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전략 챙겨주실지 오늘도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혜영 마스터님이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주실 텐데요. 자, 현재 구간 11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장 저희 방송이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시장 어떻게 흘러갔을지 현재 구간 다시 한번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선물과 본장에서도 지수는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먼저 확인하시면요. 지금 4일 연속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도 0.70%나 빠지고 있습니다. 2,661포인트까지 눌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은 하락폭이 더 큽니다. 1.24% 빠진 6,682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보시죠. 자, 유로 FX는 이틀 연속 반등 성공합니다. 현재 구간 0.34% 올라가면서 1.23달러를 회복이 됐고요. 1.232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보시죠. 자, 골드 전일의 아랫꼬리를 길게 달린 채로 일봉이 마감된 상황이고요. 자, 오늘장은 1,320달러를 다시 회복하면서 0.60%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1,326달러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지수와 마찬가지로 연동돼서 함께 좀 빠진 가격대였습니다. 어제장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 현재 구간 여전히 빠지고 있나요? 제가 분봉으로 봤네요. 네, 오늘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60.81달러까지 지금 눌린 상황입니다. 60달러는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오늘도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고 있는 현재 상황, 크루드오일까지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그동안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확인하시죠. 자, 일단 비트코인 오늘장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10,000달러는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1,97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연일 저점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보다는 나스닥이 그 낙폭이 더 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하면서 1.23달러를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골드도 역시나 그동안에 전일 빠졌던 가격대에서 반등하면서 1,320달러 중반대 가격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60달러 지금 60달러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60달러 후반대까지 급격하게 떨어지는 가격대입니다. 저희가 하루 쉬어갔기 때문에 그 하루 어제장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저희가 잠시 후 복귀까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분 시세까지 먼저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어제장 쉬어갔기 때문에 어떤 이슈 때문에 이렇게 종목들이 움직였고 변동성이 있었는지 김경민 PD를 통해서 먼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또 발언을 했습니다. 임금 상승 가속 신호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은 임금이 결정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강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가 부각되면서 뉴욕 다우지수가 1.68% 하락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우뿐만 아니라 S&P 500도 함께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이 부분 오늘까지 좀 이어질런지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달러화 소식입니다. 미국발 무역전쟁 우려로 달러 역시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유럽 소식입니다. 유로존의 1월 PPI가 전년 대비 1.5% 상승을 하면서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하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운드화 소식입니다. 유로화 대비해서 2주의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브렉시트 관련돼서 지금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생겨나면서 이런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메이 총리가 또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브렉시트 관련해서 뭔가 발언을 하지 않을까 하고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낮에 나왔던 소식이죠. BOJ 구로다가 물가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전력으로 임할 것이라면서 필요시 추가 완화도 검토할 것이다라면서 2019년쯤에 출구 전략을 검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발언 이후에 엔 대비
달러 환율은 급락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국의 통화 책임자들,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좀 종목들이 움직인 상황입니다. 일단 이전에 옐런 의장보다 다소 매파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던 파월 의장이 임금 상승 가속 신호가 없다. 현재 물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을 매파적인 신호로 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발언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에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 3대 지수 모두 좀 1% 넘는 급락을 이어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 목표를 달성을 해서 앞으로 좀 전력으로 임할 것이다. 전력 질주할 것이다. 이런 필요할 시에 추가적인 이런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이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나도 선물 쪽에서도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오늘 현재 구간의 이슈를 먼저 살펴드렸고, 그렇다면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트럼프발 무역전쟁 우려에 1%대 하락이 발생했습니다. 자, 어제장에도 나스닥과 S&P 모두 하락한 상황이었고요. 자, 현재 구간도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2661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파월 효과 지속에 따른 유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유로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현재 부분에서 1.23달러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0.34%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유로 FX도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돌입니다. 예상 밖 재고 증가 속에 이런 충격이 시장에선 급락세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돌 같은 경우에는 60달러까지 지금 눌린 상황인데요. 자, 이번 주 API 쪽과 EI 쪽에서 양 기관 모두 재고가 늘게 나오면서 가격대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구간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금리 인상 우려감이 지속되면서 하락 압력을 받았었던 골드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장은 오랜만에 반등 이어가고 있는데요. 1325.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가격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각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장에서도 하락이 이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선물 쪽에서도 4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지수의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가능성, 횟수가 조금 더 두드러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지수는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좀 하락세, 이런 정석적인 루트를 밟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과대한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나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되었고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이전에 해영 마스터님이 뷰를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전에 보셨던 지수와 지금 보시는 그런 뷰가 좀 동일하신가요? 그것부터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전에 네네. 이제 제가 상승 랠리를 꾸준히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 패턴 자체가 완전히 깨진 거는 확실시 네네. 되는 거고 네. 오늘 당일은 이제 전일 이제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 갖고 이제 관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매도 부분으로 데일리 매매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네. 사실상. 왜냐하면 전일 시황 자체가 그만큼 어쨌든 간에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명하기 때문에 나스닥 S&P 부분을 좀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스닥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네네. 지금 S&P랑 나스닥은 동일하게 움직여요. 상황 자체가. 네, 이 부분은 좀 판단해 주시고 네. 나스닥 자체를 좀 추천드리면은 사실 이제 12평 자리에서 좀 잡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6725.00 이 자리에서 손절은 이제 6750 자리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이제 진폭 자체가 워낙 크고 또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 시황이라든가 발언 그 뒤에 뒤따르는 케이스가 붙는다면은 그거에 맞춰서 순응하는 전략을 펼치는 게 좀 이롭지 않을까 이 생각을 꾸준히 갖고 있습니다.
6725 말고는 사실 지금 당장 이제 지금 매도 들어가시고 뭐 네. 이런 부분은 좀 추천드릴 만한 자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20분 뒤면 미장 개장이죠. 그렇죠. 네, 보통 이제 미장 개장 이후 한두 시간가량은 좀 박스권 내로 흔들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기 때문에 네. 이 자리만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일단은 매도 부분은 맞는데 네. 25까지 접근할 시, 실평 인근까지 접근할 시 그때 좀 매도적으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은 매매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S&P 500을 짚어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함께 저희가 나스닥 지수도 함께 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S&P보다는 현재 구간 뭐 접근, 그리고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면요, 나스닥이 조금 더 유효해 보이고, 유리해 보이는데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인 것 같습니다. 6,725포인트 상승 시 매도적인 반등, 매도적인 포지션으로 좀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손절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워낙 좀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에 대해서는 6,750포인트 선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먼저 전략 빠르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 양 지수 모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개장을 한 18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개장 이후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스터님 통해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경희 PD 먼저 지수에 대해서 같은 다운 의견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 좀 파월이 시장을 흔들었다라면은 어제부터는 또 트럼프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 맞아요. 모습입니다. 네. 증시가 일단 계속해서 증시뿐만 아니라 많은 상품군에도 이 이슈가 좀 오늘장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무역전쟁 공포로 인해서 이 증시 같은 경우에는 2월에 한번 이제 경험했던 이 저점을 리테스트할 위험이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어제,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3월 첫날부터 증시가 좀 상승분을 다수 반납했다라고 지금 오늘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스트래터지스트들은 이 시장이 지난 2월의 저점을 다시 좀 테스트하지 않고 그대로 좀 회복하기를 기대해 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좀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런 기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미 증시는 트럼프가 어제 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기 이전에도 좀 흐름이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420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608에 마감을 했고요. 이번 주만 해도 2.8%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자에 이미 주요 라인이 2,700 아래로 지금 깨고 내려왔고요. 이때 이미 1.3% 하락한 2,677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술적으로 더욱 하락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이런 관세 부분으로 인해서 무역 균열이 생겨나서 성장이라든지 이익 전망치가 모두 하락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안 좋은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뭐 프로텍셔니즘,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런 보호주의를 둘러싼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상존해 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목재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탁기를 둘러싼 좀 비교적 작은 갈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네,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큰 영향이나 반발은 지금까지는 좀 없었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알루미늄에 또 일괄적으로 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다른 이제 대부분의 무역 파트너로부터의 즉각적인 항의가 있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캐나다 그리고 EU와 같은 국가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조차 이런 트럼프의 액션을 좀 비판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항공, 화학과 같은 산업 전반에 걸친 그 즉각적인 좀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분석적인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관세 장벽 그리고 무역 제재가
경기 성장에 좋다고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는 내가 알기로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증시 하락이 기술적으로 지난번에 하락했던 그 시점 근처에서 이뤄질 것이며 하지만 펀더멘털적인 후퇴도 거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새로운 거시적 예측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본인을 포함한 스트래터지스트들은 향후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을 좀 재평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기 그렇게 좀 이대로라면 전망이 어두울 것이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기관의 한 수석 증시 전략가는 앞으로 이 증시 매도세가 더 나와서 2월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 관세부가 뉴스로 인해서 시장의 매도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추측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2,530선까지 내려갈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냈는데요. 또 다른 애널리스트는 S&P 500에 대해서 2,659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9일자였죠. 그때 기록했던 저점을 리테스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증시가 좀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S&P 500이 현재까지는 100일 이평선 좀 잘 지켜주고 있지만 현재 좀 위험한 구간에 있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증시 얘기할 때 이 부분도 많이들 보시죠.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는 2.80선까지 좀 하락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스트래터지스트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라고 한다면 이런 메탈 같은 경우에 좀 관세가 올라가면서 음료수 캔이라든지 뭐 자동차 제조업자 같은 부분 이런 사람들이 이 증가한 그 제조 비용 부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음료수 가격이라든지 뭐 자동차 가격 이런 부분이 소비자 물가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원했던 대로 좀 미국 내 고용이 창출되기보다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JP모건 쪽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관세 정책은 현재로서는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3월 금리 정책에도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이 그 철강에 비슷하게 또 관세를 부과하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처럼 다른 국가들의 이 보복 액션이 하나둘 시작이 된다면 리스크가 명백하게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현재 정책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애널리스트들, 스트래터지스트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전에도 김병현 PD 그 오늘 이슈 말씀을 드리는 그 내용 안에 뭐 우리나라와도 좀 그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세탁기 반덤핑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이번 그 무역 전쟁에 비하면 극히 작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낄 만큼의 이번 건이 좀 큰 건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은 S&P 500에 대해서 라인도 함께 외신 쪽에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530선까지 하락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그 안에서 2,659선 이 포인트가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부분을 좀 가격적인 부분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트럼프로 인해서 움직였던 무역 전쟁이 앞으로 좀 미국 경제, 미국 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보복 심리도 있고요. 리스크에 대해서 좀 불거지기 때문에 앞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점 좀 S&P 외신 쪽의 의견을 김경인 PD 통해서 함께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수에 대해서 저희가 또 외신 쪽에서 큰 가격대, 장기적인 그런 밴드도 잡아본 만큼 마스터님 일단 이 가격대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오늘 데이 관점에서 나스닥 전략을 좀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은 이 외신 쪽에서는 2,659선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마스터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외신에서 나오는 의견 자체를 저는 포커스를 맞추진 않아요. 왜냐면은 걔네가 맨날 맞추면은 뭐 걔네 말을 듣겠죠. 근데 여태까지 그들이 죄송합니다. 네네네. 근데 뭐 매번 틀려요. 매번 틀리고 그거는 하나의 그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저희만의 관점으로, 저희만의 상황 판단으로 그렇게 매도를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네. 지금 어떤 변수라든가 그런 게 뜰 가능성 자체가 계속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데일리 관점으로만 보는 게 맞아요. S&P 지수라는 것 자체가 장기로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매할 시간대가 굉장히 늦춰질 걸로 좀 예상이 돼요. 개인적으로 새벽 1시, 2시 이 정도 돼야지 그때부터 조금 추세를 방향을 보고서 매매를 하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2530선까지 무너진다는 것 자체는 의견에 좀 집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제 주관적인 의미니까. 네. 왜냐면은 걔네 자체가 보고하는 내용 자체는 뭐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누굴 탓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포커스에 굉장히 어제 같은 케이스도 예를 들면은 갑자기 트럼프가 갑작스럽게 발언을 함에 따라 그럼요. 폭락한 건데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지금 지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 포지션보다는 데일리 매매로서 좀 접근하는 방향성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쪽에서는 워낙 뭐 중장기적인 밴드도 함께 짚어드리는 상황인데 현재 구간에서는 뭐 참고한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선별이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대관점으로 트럼프 발언 같은 경우 정말 하루 동안의 변동성 어떻게 나왔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대의 관점에서 지수를 좀 바라보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P 500에 대해서 저희가 지수와 의견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앞서서 김경윤 PD가 좀 예고를 해드렸죠. 메이 총리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의 내용은요. 지금 뭐 저희가 라이브 화면으로 현재 시간에 라이브로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가 연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EU와 마찰없는 국경 그리고 아일랜드와 국경 개방을 원한다라고 발언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브렉시트 이후에도 EU와의 무역 시 관세나 쿼터 없어야 된다. 이전에 메이 총리 연설했던 내용과 좀 같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다를 거 없는 상황인데, 자, 영국과 EU는 이런 상호 존중과 영향으로 계속해서 좀 잘 나아갈 것이다라는 같은 라인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EU와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 함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속보 내용으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김경윤 PD 좀 추가적으로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금 그러니까 영국 쪽과 EU 간의 이 브렉시트 둘러싼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으면서 좀 최근에 흐름이 좋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메이 총리가 지금 연설에서 어떤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조금 예측과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살짝 상승하는 듯했는데 이제 연설이 시작되면서 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파운드의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이 메이 총리의 입장과 뭐 현재 그 연설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뭐 지금 연설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다를 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북아일랜드 쪽의 국경에서의 이 하드보더 문제에 좀 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EU와 좀 뭐 관세 동맹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을 놓고 지금 좀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설이 좀 더 나와봐야 정확히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파운드의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김경윤 PD도 같은 의견인 것 같네요. 이 전과 발언과 같은 기조를 이어갔고 아직 별다른 차이점, 다른 상황에 대해서 발언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파운드에 대해서는 초반보다는 현재 가격대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0.03% 빠지고 있는 1.3778선 움직이고 있다라는 파운드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인데요. 자, 앞서서 시세 살펴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1.23달러를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연속 반등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파운드와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비교해서 잘 알아보실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영 PD 지금 업이고요. 마스터님 홀로 다운의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이번 이슈는. 자, 그렇다면 유로 FX에 대해서 워낙 또 유튜브 통해서도 유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셨고 함께 방송 통해서 전달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유로 관련해갖고 어제 제가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 아이러니한 부분은 있고 트럼프 관련해갖고 관세 정책이 펼쳐지면서 달러가 급락이 나왔는데 사실 지금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다시. 네. 네, 전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유로 관련해갖고 매번 설명드리는 거지만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발표 전이랑 이제 금리 인상 때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데일리 매매로 좀 지속을 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그리고 매도적 관점으로만 지속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자, 27일 날 일단은 제롬 파웰 자체가 이제 반기 보고가 있었죠. FOMC. 근데 반기 보고 내용을 좀 집중해야 될 케이스가 있는 게 자, 앞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 자체가 뭐 굉장히 우리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전일 트럼프 어제 사실 발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반기 보고가 있는 상태에서 의외의 증언이 있었는데 말을 하루 만에 번복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막 내가 이제 반기 보고에서 야, 앞으로 우리가 달러가 FOMC 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이 있을 것이다. 우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유로 매도적 접근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네네. 지금은 일단 추세대가 뚫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상황 자체가. 그래갖고 추세에 다시 재형성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상대적 위치값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는 판단을 해요. 한 번은 조금 이제 매도로 방향을 지금 상황에서 들어갈 자리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도적 접근은 데일리 매매 아니면은 계속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장기 포인트는 매수로 봐야 돼요, 유로를. 그 맥점이 사실 3월이라고 계속 강조는 드렸었고 데일리로 계속 끊어가시면은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을 충분히 거둘 수 있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유로 자체가 2월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오늘 포지션 자체는 한번 설명드리면은 지금 현재가 사실 매도 부분은 한 차례 추천드리고 지금 유로 차트로 넘어갈게요. 네.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한테 한 자리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자체를 현재가 매도를 한 자리 보고 손절 라인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예, 고가 자리 한번 보시는 게 지금 당일 고가죠. 네. 예, 당일 고가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두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1.23205 자리 이렇게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냥 매도 보고 고가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고가 벗어나면 의미 없어요. 1.23350 자리, 이 자리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그거가 진폭 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번 발은 담궈도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전일 시황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통화정책 내용이 아니었죠. 관세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거 이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하긴 했어요. 의아하긴 했는데 그만큼 지금 유로 자체가 조금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은 한 자리 정도는 매도를 볼만하다. 하지만 손절 라인이 좀 정확해야 된다는 거는 이 부분이겠죠. 그리고 통화정책 내용을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통화정책 내용 자체가 최근 제롬 파웰이 반기 보고 했던 내용 자체가 달러 인덱스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매도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지금일 것 같다. 뭐 이 정도 판단만 있는 입장입니다. 사실 이 이상으로 더 이상 포지션을 조금 보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손절 라인이 벗어나면은 더 이상 매매하는 걸 좀 자제드려요. 개인적으로 유로를 매수 관점으로 보겠다. 뭐 이런 판단 자체가 굉장히 논점이 흐려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통화 정책상 대비했을 때 한 자리 더 대추세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로 매도를 한 차례 더 추천드리고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겠다 이 정도 생각만 좀 가지고 있네요. 이 이상으로는 더 이상 추천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매수적인 관점 항상 또 말씀을 해주신 상황이지만요. 자, 오늘 한번 좀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의 가격대가 유효하다라고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가격대죠. 지금의 가격대입니다. 1.23, 205달러 정도였습니다.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가격대를 기준으로 좀 삼아 보시고요. 매도적인 관점 그리고 손절은 좀 짧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고가가 1.23350달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이 오늘의 고가로 좀 잡아보시고 매도적인 관점 현재 가격대에서 진입 가능하다라는 오늘의 매도 포인트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네. 한 번 더 얘기. 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네. 오늘 해설위원님도 안 오셨으니까 제가 좀 시간 할당이 많아갖고. 자,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은. 네네. 3월에 이제 유로 매수 부분에 한 번의 기회를 포착하고 있어요. 지금 2월 들어갔고 장세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는 네. 조정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추세 때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올릴 수가 없어요. 원래 조정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다가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 매수적 관점은 달러가 여기 추세 때죠. 예, 이 추세 때 접근했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적극적인 유로 매수적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건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신세계 보시는 분들이 사실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럼요. 모두 이건 해외 선물 자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죠? 돈 벌려고 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적극적인 투자와 조금 소극적인 투자를 좀 나뉘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데일리 매매 같은 건 유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금리 인상 때 되면은 적극적으로 유로 매수 부분을 강조할 거예요. 그때 포지션 찾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자리이기 때문에 달러가. 아무리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 FOMC 내에서 자기네들이 강하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뿜는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 앞으로 정책 자체가 펼쳐지는 것 자체가 달러가 더 추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등시 2월 한 달이었죠. 2월 제가 신세계 거의 한 1,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굉장히 이제 유로 자체가 2월 한 달 내에 계속 힘들 거라는 얘기는 언급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게 굉장히 힘들 거란 거 알아요. 유로적인 부분이라는 게. 왜냐면은 2월 내에 그렇게 추천드리는 바가 없이 3월에 이제 적극적으로 유로 매수분을 보는 분은 어쨌든 간에 3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이 거진 확실시 되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하지만은 금리가 인상하는 시기 자체는 여러분들 달러 인덱스가 재차 내려가는 시기예요. 그만큼 경제 상황이 이끌었다는 정도고 여러분들 이 부분을 파악하셨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제 전일 전전일 좀 강의를 했었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경제적인 접근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PD님하고 상의를 한 다음에 제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3월 중순 넘어가면 유로가 만기가 3월 19일이에요. 제가 그것까지 체크했는데 네. FOMC 회의는 3월 25일로 알고 있거든요. 네. 25일 전인 24일부터 이제 유로 매수적인 장기 포지션을 고려할 때가 된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정자리이기 때문에 달러가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3월 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요. 이 자리까지는. 근데 네.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달러가 91.500까지 올 때까지 달러가 91.500 올 때까지는 유로 매도를 데일리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된다고 계속 꾸준히 설명드리고 있어요. 장기가 안 됩니다. 절대로. 오버나잇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시황이 그래요. 상황적으로. 계속 매도적 접근을 하되 그 관점 자체를 끊어가라는 이유는 여러분들 끊어가라는 이유는 상황 자체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조정 단계에 있는데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한 시황이 많이 펼쳐질 상황도 크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단일 시황이 떠버리면은 유로는 날아갈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날아가지만은 그 전까지는 데일리 매매로 좀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 정도 판단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유로 부분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포지션을 잡으셨던 분들이라면 뭐 고가 자리 잡고 손절 라인 잡고 조금 보유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을 또 추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11시 35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경희 PD는 반대로 또 다운의 의견을 주셨잖아요. 네, 들어볼까요? 우선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발 이 무역전쟁 공포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좀 공격적으로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트럼프가 또 트윗을 올렸는데요. 이렇습니다. 해석을 하면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의 모든 그 무역 간의 관계에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잃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trade wars are good and easy to win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역 전쟁은 좋고 굉장히 이기기 쉬운 것이다라는 멘트를 또 남겼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오늘자로 캐나다와 유럽연합, 멕시코, 중국,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좀 대책을 지금 가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연합의 위원장이죠. 장클로드 융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 유럽에서는 지금 정치적 리스크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유로 투자자들은 일요일에 있을 이 두 가지 주요 정치적 이벤트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듯이 이탈리아 총선 그리고 독일의 대연정이 이제 협상이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이 두 부분인데요. 애널리스트들은 이 두 이벤트로부터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유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의 이 무역 정책에 대해서 역시나 달러 관련한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로 이슈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반 무역과 경제의 관세 부과는 좀 좋지 못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대규모 무역 적자를 보유하고 있고 보호무역주의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면서요. 일반적으로 보호주의로 인해 경기 컨디션이 악화되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이제 전략가들이 좀 코멘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세 장벽으로 인해서 수입량뿐만이 아니라 수출량도 동시에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즉 경기 성장이 둔화될 것이며 달러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대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의 이런 정책 굉장히 좀 짧게 보는 것이다라는 비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일요일에 있을 이 정치적 리스크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현재 이 트럼프가 말했던 이 관세 부과 이슈가 워낙에 지금 좀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주말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의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러는 계속해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럽 자체의 이슈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일요일 정도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 트럼프 발언을 계속적으로 시장은 포커싱 맞춰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각 국에서 또는 다른 투자자 분석적인 곳에서도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너무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자가 또 왔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짚어드리는 흐름에서 함께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끝자리 244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마스터님,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달러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앞서서 유로 FX 설명해 주셨을 때 달러 인덱스 함께 좀 같이 부가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보호무역주의는 달러 인덱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사실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태까지 이제 관세 관련해 갖고 달러 인덱스가 영향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근데 어제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 갖고 달러 인덱스 관련해서 무너진 거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무너진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 인덱스 자체를 보호무역주의하고 좀 연동을 지으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네. 입장에서는. 왜냐면은 어차피 관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S&P랑 나스닥은 직접적으로 타격이 맞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못 보시는 게 그 달러 인덱스 자체랑 그 나스닥이랑 미국 지수 자체를 연동하기에는 비교 분석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차트 분석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시황 자체도 가끔 어긋날 때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개인적으로 무리라고 보고 아직까지도 저는 미국 보호무역주의가 달러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나스닥과 S&P에 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나스닥과 S&P에 비해서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실 엊그제 있었던 제롬 파웰의 그 통화정책 내용 자체에 좀 더 달러 인덱스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일 이제 그 달러 인덱스 자체가 반등했던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파동 자체가 끝나고 한 번 더 다시 이제 매수 추세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조정대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 영향이 잠시나마 미쳤다고 이 생각을 판단하는 뿐이지 개인적으로 연동을 짓고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분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질문 자체에 답변을 드리면은 달러 인덱스 자체를 미국 보호무역주의라 연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이게 제 주관이에요. 네. 왜냐면 S&P랑 나스닥 자체를 분석할 때 그거 자체 관세 자체가 25%로 한다. 철강이나 뭐 이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내용을 살펴봤는데 달러 인덱스 자체를 직접적으로 연동을 짓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에요. 네, 주관이기 네네.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연동을 지으려고 안 합니다. 왜냐면은 여태까지 과거 사례가 영향을 안 받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무너졌다고 영향력을 좀 분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로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꾸준하게 영향을 받았다면은 이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근데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내동만 빠질 뿐이지 안 보는 게 낫다. 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같은 팩트가 있습니다만 그 팩트를 자신의 기준으로 또 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투자를 하시는 방법도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해왕 마스터님은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력을 좀 미비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좀 따로 떨어져서 보시는 만큼 그 부분 뭐 함께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각이 11시 42분 지나가면서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된 지 12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자, 개장과 함께 많은 종목들 또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죠.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 저희가 개장 전에 지수 살펴봤을 때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 쪽의 흐름이었고요. 여전히 현재 구간도 같은 흐름입니다. S&P가 1% 넘게 낙폭을 높여가면서 지금 2,65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뭐 앞서서 S&P 비교해서는 워낙 1% 넘는 하락폭이었기 때문에 그 같은 흐름 이어가는데요. 6,675.50포인트로 1.35%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1.2318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개장 전에 비교해서는 가격대가 아래쪽으로 가고는 있지만 소폭 반등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320달러 회복 이후에 1,326달러까지 올라갔었던 상황이었지만 현재 구간 1,323.7달러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오늘 크루드오일 하락폭 좀 센데요. 지금 60달러 후반대에서 중반대까지 밀린 상황이고요. 현재 60.50도 깬 상황입니다. 60.49달러 선으로 1.39%가 빠진 오늘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낙폭이 좀 큽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60달러 중반대 가격은 좀 지키고는 있지만 여기서 낙폭이 더욱더 추가적으로 이뤄질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과 함께 시세를 살펴드렸는데요. 자, 일단 속보 내용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무역 전쟁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이고요. 특히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0포인트 이상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영 PD 개장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우 지수 개장과 동시에 3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맥도날드와 보잉이 가장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0.9% 빠지면서 금융주들 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빠졌네요. 1% 정도 지금 하락 국면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부과 정책 같은 경우에 지금 증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본인이 취임하고 나서 이 증시가 굉장히 좀 상승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본인의 이런 보호주의로 인해서 또 증시 지금 좀 꺾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50 Park Investments라고 하는 이 투자 기업의 CEO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전과는 조금 환경이 드라마틱하게 좀 달라졌다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적으로 지금 좀 이런 하락의 도미노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좀 증시가 조금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펀더멘털적으로 이 견고한 모습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부과 정책으로 인해서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보잉과 같은 이런 철강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주가 고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장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거의 4%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지금 오늘장에서 우리나라의 이 철강주들도 좀 고전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제조 비용이 증가하게 될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금융주가 또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도 1% 넘는 하락폭을 이어갔다라는 점, 현재 개장 상황도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금 각 종목별로 급락 흐름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만큼 잠시 후 2부에서는 그에 맞는 맞춤 전략 그리고 유연한 전략 함께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S&P와 그리고 유로 FX 다양한 의견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크루도의 골드 그리고 그 밖에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